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추석 명절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오래간만에 가족들과 모이게 되는 자리라 좀 걱정이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차 되었고, 작년에 어여쁜 둘째 딸을 출산했어요. 첫째 아들은 벌써 4살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육아를 도와주시다가 몸살이 나셔서 저 혼자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는데요. 아들 하나 키우다가 둘째 딸을 낳아 돌보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이 고민 끝에 육아 휴직계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고 숨 좀 돌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시모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제 아래로 동서가 들어오면서부터 시모의 차별이 저에게 많은 상처를 줬었어요. 동서가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는 거의 만삭이었고 동서는 임신 초기였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모가 동서네의 집에 있다는 말을 남편이 서방님과의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알게 됐었어요. 정말 서운했던 게 첫째를 임신했었을 때는 그래도 아들 손자라서 그런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었는데 둘째가 손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일절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전부터도 첫째보다는 관심이 적어서 저희가 시댁에 가지 않는 이상 집에 온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둘째를 임신했다고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도 동서가 임신을 했을 때처럼 바로 저희 집에 와주지 않으셨어요. 동서네외 집보다 저희 집이 시댁과도 가깝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을 땐 약간은 서운했었지만 좋게 넘어갔었어요. 동서는 첫 임신이고 저는 둘째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했었지만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최대한 이해하려 했고 겉으로 내색하지 않으려 했었는데 시모의 지나친 차별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고 결국 안 좋은 감정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가끔 모이거나 얼굴을 보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시모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제가 보는 앞에서 동서만 챙겨줬어요. 식사를 할 때도 맛있는 음식은 동서에게 밀어주는 등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반찬을 올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된 남편이 시부모님 앞에서 젓가락을 강하게 내려놨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상처 줄 수 있는 행동은 최대한 삼가해달라고 했었잖아요. 작은 며느리 좀 봐봐라. 비쩍 말라선 아이를 낳을 수나 있겠어? 최대한 건강 음식 챙겨 먹어야 뱃속에 있는 아이도 건강한 거야. 큰 며느리야. 이번이 처음 임신도 아니고 둘째에다가 이제 얼마 안 있음 출산이라 지금 먹어봤자 애 살만 찌워서 밖으로 꺼내는 게 힘들어질지도 모른다. 막 딸 땐 음식 조절해야 되는 거 모르니? 그래야 출산할 때 어렵지 않게 아이를 빼낼 수 있지. 자연분만 할 거라면서 별것도 아닌 걸로 식사 분위기 망쳐야 되겠어? 너희들 다 먹었으면 그만 일어나거라. 우리 작은 며느리는 임신 초기라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되는데 너희들 때문에 먹다 체하겠다.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면 음식이 넘어가겠어?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엄마가 지금 일부러 이 사람과 재수씨 대놓고 차별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봐봐요. 이 사람이 메인 요리에 젓가락 가져가니까
재수 씨 앞으로 밀었잖아요. 저만 봤어요? 가족들 전부 다 보고 있었는데 이런 행동들이 차별이 아니면 뭐예요? 음식 그거 조금 먹는다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살이 찌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사람 몸을 좀 봐봐요. 막달인데 배만 나왔지 재수 씨보다 말랐다고요. 제가 봤을 때 재수 씨야말로 살을 빼야 되겠는데요. 형,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이 뭐 어때서 살을 빼야 된다는 건데? 임신 초기에 그런 말 상당히 거슬리는 거 알아? 아무리 형이라 해도 말에 가시가 있으면 나도 좋게 넘어가지 못한다고. 우리 엄마가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형수님이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못했겠지. 그러니까 눈치 주는 거 아니겠어? 너 임마 지금 말 다 했냐? 너희 형수가 어머니 집에 오면 쉬는 거 봤어? 어머니가 시키는 일 군소리 않고 다 하고 있는데 재수 씨는 옆에서 뭘 했는데? 어머니만 믿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었잖아. 사람이 어느 정도 적당히 해야지.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가 우스워 보여? 저희 먼저 일어나 볼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우리 작은 며느리 먹다 체할 뻔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사라져 준다니까. 내 속이 다 후련하다. 당신도 앞으로 내 허락 없이 먼저 행동하지 마. 이런 일이 생기게 될까봐 애들 안 부른 건데 계속 자리를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서로 얼굴만 붉히게 됐잖아. 사람이 말이야?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그럼 큰애들만 빼놓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어? 이왕 자리 만드는 거 같이 하면 좋으니까 내가 직접 부른 건데 그것도 당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 많은 음식 누가 했어? 당신이 한 거 아니잖아. 내가 작은 며느리를 위해서 만든 음식들이야. 불청객은 큰애들이라고. 당신이 이 자리에 부르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얼굴 붉힐 일 없었을 테고 분위기 좋은 식사가 가능했었을 텐데 나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행동한 당신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거야. 어머님, 저 너무 눈치가 보여서 일단 방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 될까요? 임신 초기라 속도 미식거리고 지금은 안정을 취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 자리가 너무 불편해요.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워서 밥 한 숟갈 뜨기 힘드니까 상황 정리되면 그때 다시 식사할게요. 처음 임신해서 어머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는데 형님과 아주버님이 이런 걸로 집안 분위기를 악화시킬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아버님도 실망이에요. 어머님이 부르지 않았던 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결국 이런 기분으로 음식은 입에 대지도 못하고 다 식어버렸잖아요. 정말 생각이 없으시네요. 지금 이 문제는 어머님한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동서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거 몰라? 임신한 걸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동서가 하는 행동을 봐봐. 어머님 옆에 찰싹 붙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데 그런 모습이 좋게 보이겠어? 그래, 그것까지는 내가 100번 양보할 수 있어. 동서보다 며느리로 들어온 지 더 오래됐으니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그렇지. 동서의 일을 내가 대신해주는 건 너무했다고 생각되지 않아? 어머님이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주셔야 되는데 동서가 상전도 아니고 임신 초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온갖 잡일은 다 시켰잖아요. 그럼 네가 작은 며느리와 급이 같니? 얘는 석사 학위를 취득해서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너는 고작 쥐구멍만한 곳에서 직원도 몇 명 없는 회사에 다니고 있잖아. 그러니 주는 용돈에서부터가 차이가 나는데 내가 차별 안 하게 생겼어? 우리 작은 며느리 임신 초기에
몸 잘 챙기라고 15만 원짜리 여복쟁만 사서 먹이를 했는데 예정도 없는 너희들이 왔으면 눈치껏 알아서 젓가락을 피해 먹던 해야지.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작은 며느리 주려고 만든 음식에 젓가락이 가면 내가 기분이 좋겠어?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니? 급에 맞게 처먹거라. 네 주제에 고급 음식인 어복쟁반이 가당키나 하니? 능력 없는 너를 며느리로 들인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거기에다가 둘째는 아들 손자도 아닌 딸이면 내 속이 어떻겠어? 돈이라도 잘 벌었으면 말을 안 하지. 남편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며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날 너무 서러워서 시댁에서 나오자마자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동서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시모가 이렇게까지 저에게 막대한 적은 없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아쉬우니까 저를 최대한 이용해 먹으려고 시모의 성격을 숨기고 있던 거였죠. 시모가 동서를 워낙 잘 챙겨주다 보니 믿는 구석이 있어서 동서도 저를 무시하게 된 거였고 이런 상황들이 저에겐 너무 큰 아픔이라 더는 얼굴을 마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단호하게 연을 끊어내겠다고 했을 때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어차피 얼굴 보고 지내봤자 저에게 이득되는 것도 없는데 굳이 시모와 마주하면서까지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출산 전까지 어떠한 연락도 일절하지 않았었고 저는 둘째를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시부는 이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산후조리실로 달려오셔서 저에게 고생했다며 좋은 말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시모와 동서내외는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았어요. 어차피 얼굴을 봐도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될 테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정 엄마의 도움을 받아가며 문제없이 지내고 있었고 시모와 동서내외와 연락을 끊고 지내는 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서 남편과 저는 오히려 시댁을 왕래할 때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시모에게 굽히고 들어가지 않는 시간이 점점 오래되자 어느 날 갑자기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때가 저희 가족이 저녁 먹을 시간이었는데 엄마가 육아를 도와주고 계셨기 때문에 시모와 엄마가 얼굴을 마주하게 됐었죠. 제가 상처를 받아 연락을 끊었다는 걸 엄마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갔고 엄마는 왜 왔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사돈 오셨어요? 급한 일 때문에 오신 건가요? 제 딸과 안 좋은 감정이 있다 해도 기본적으로 연락은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창 저녁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사돈이 계신 줄 몰랐는데 며느리 도와주고 있었나 보군요. 저도 용건만 간단히 하고 갈 생각이었으니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너 잠깐 좀 나와봐라. 너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얼굴 좀 보고 얘기하자. 이번에 우리 작은애가 곧 첫 애를 출산하게 되는데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라고요? 어머니는 아직까지 분위기 파악 못 하시는 거예요? 재수 씨가 막달이 될 때까지 저희가 왜 연락 한 통 없었는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도와달라고요? 재수 씨 집안 식구들도 있고 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주면 되는 거지. 이 사람도 지금 애 둘 보느라 정신없는데 그런 말이 나와요? 작은 애 사돈분들이 얼마나 바쁜데. 그리고 작은 애가 애 봐주는 대가로 월 300씩 주기로 했는데 남쓰면 그것도 나눠야 하잖니.
그네 너가 대가 없이 나 좀 도와줘라. 어차피 둘보나 셋보나 그게 그거잖아. 나도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손자가 태어나면 분명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거다.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어? 그네 너야. 둘째까지 낳았고 애 보는 것도 능숙하니 도와주는데 그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 부탁 좀 하려고 왔다. 가족이라는 게 뭐냐?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잡아먹을 듯이 싸워도 칼로 물베기나 다름없어. 한번 맺은 인연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게 가족인데 어려울수록 서로 도와야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너한테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런 일로 연락 한 통 없었던 너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평생을 얼굴 안 보고 살려고 생각했어? 내가 직접 찾아왔으면 된 거지. 이 자리에서 무릎이라도 꿇길 바라는 거냐? 어머님, 이번에도 동서가 시켰나요? 뭐라고 했길래 여기까지 온 거예요? 대가 없이 도와달라뇨. 300, 400을 주셔도 불가능해요. 그때 분명 말씀드렸죠? 평생 얼굴 안 보고 살고 싶다고요. 어머님이랑 동서가 한 행동들이 죽을 죄보다 더해요. 개도 먹을 땐 안 건든다는데 먹는 걸로 치사하게 차별 두셨잖아요.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락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동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도와달라고요? 그럼 제가 웃으면서 기분 좋게 동서 아이까지 봐준다고 할 줄 알았어요? 저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차별이 있었지만 저 막달 때 어머님이 동서 임신 초기라면서 비싼 음식 준비해서 동서 앞으로 밀어줬을 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고요. 젓가락 한번 향했다고 제 손을 강하게 내리쳤잖아요. 저는 그때의 기억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어머님이 얼마나 이기적인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말로만 가족이라고 그러지. 제 기분은 생각도 하지 않고 어머님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하시잖아요. 오늘 보이신 행동은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셨네요. 평생을 얼굴 안 보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 다시는 저희 찾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래,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좋게 생각해서 도와주면 서로 관계도 회복되고 하는 거지. 그까짓 일로 아직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살고 있었니? 나는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였는데 네가 그렇게 속 좁은 며느리인지 몰랐다.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을 때 머리채 잡아 밖으로 걷어차 버렸어야 했는데. 시모의 마지막 말에 엄마는 충격을 받았는지 혈압이 올라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남편은 막말을 퍼붓는 시모를 급하게 밖으로 내쳐버렸습니다. 시모가 저희 집에 아주 잠깐 찾아온 거였지만 이미 저희 가족은 시모 때문에 상당한 충격으로 제정신이 아니었고 시모는 현관문을 몇 차례 걷어찬 뒤 본인도 다시는 저희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친 뒤 돌아갔어요. 너무 황당했고 무슨 생각으로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러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동서가 첫애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 남편이 시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어두워진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던 남편이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태어난 아이한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면서 응급수술실로 이동 중이라며 저희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서의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아이의 장활동이 많이 약했는지 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보통 태아가 양수를 마시면서 만들어지는 태아의 태변이 24시간 이내에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출산 소식을 접했을 때는 이틀이 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동서의 아이는 태변막의 증후군으로 태변이 병마개처럼 장을 막아버려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아이가 출생한 후에 공기를 마시게 되면서 장에 공기가 차게 되는데 이때 태변이 장을 막고 있어 가스가 통과하지 못하고 점점 팽창을 하게 되다가 천공까지 발생하게 된 위급한 상황으로까지 발생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응급 수술을 받게 된 아이는 도움이 필요했고 저희 부부는 어쩔 수 없이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생명이 위급하다는데 안 갈 수가 없었고 남편과 함께 병원에 도착을 하니 동서는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떠나보내게 될까봐 오열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그런 동서를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지만 선뜻 위로를 해주는 게 망설여지더군요. 전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로 인해 동서가 저에게 또다시 상처되는 말을 하게 될까봐 머뭇거려졌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긴급 수술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다. 아이의 혈액형이 남들과 달라서 다른 곳에서 공수를 해와야 한다더구나. 다행히 신생아라 많은 양이 필요한 건 아닌데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주변 가족들 중에 같은 혈액형이 있다면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거라고 하더구나. 아이 혈액형이 어떻게 되는데요? 많이 희귀한 혈액형이에요? 일단 아이부터 살려야 하니까 저도 주변 지인분들한테 같은 혈액이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RH-O형이라더라. 내가 알기론 큰며느리가 RH-O형이라고 하지 않았나? 예전에 한번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그네는 혹시 혈액형이 뭐였더라? 아이 혈액형이 RH-O형이에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럼 당신이 도와줄 수 있겠다. 일단 아이부터 살려야 하니까 일단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어? 뭐라고요? 형님이 RH-O형이라고요? 제 아이와 같은 혈액형이에요? 형님,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세상 밖으로 나온 지 이제 이틀 됐어요. 제 아이가 천공이 생겨서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해야 되는 것도 충격인데 혈액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저는 더 이상 삶의 희망이 없어요. 과거에 했던 일들 제가 전부 잘못했어요. 그러니 제발 제 아이 좀 살려주세요. 형님이 도와준다면 평생 감사하며 살게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큰며느리잔, 여긴 왜 온 거야? 너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온 거야? 내 손자 세상 떠나는 거 구경하려고 온 거니? 이런 광경을 눈앞에서 보니까 아주 속이 후련하니? 당장 안 나가?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 때문에 형님 마음 변심돼서 제 아이한테 문제가 생기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제 아이와 같은 혈액형을 가지고 있다고요. 혈액이 모자랄 수도 있어서 미리 수혈을 받아놔야 하는데 어머님 때문에 상처받아 일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평생 용서치 않을 거예요. 뭐라고? 큰며느리가 내 아들 손자랑 같은 혈액형이라고?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며느리니가 RH-O형이라는 거야?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구나. 시모는 뒤늦게 분위기 파악을 했는지
제 양손을 잡으면서 좀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저보고 도와달라며 애원을 했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느껴지는 가식적인 모습이 보였지만 일단 아이부터 살려야 해서 저는 아이와 같은 혈액형이라고 얘기한 뒤 수혈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몸으로 저에게 힘들게 걸어와 과거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시모의 얼굴은 상당히 못마땅해 있었습니다. 제가 RH-5형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시모는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를 건들지 않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아이의 장기간 수술은 큰 문제 없이 끝날 수 있었고 폐혈증으로 갈 수 있었던 걸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다시 동서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저와 동서가 예전과는 다르게 이 일로 인해 많이 가까워지게 되자 시모가 저와 동서 사이를 탐탁치 않아 했어요. 널리고 널린 게 혈액인데 그거 조금 제공해줬다고. 둘이서 벌써 가까워진 거니? 이번 명절에 큰며느리 네가 명절 음식 다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나는 몸이 별로 좋지 않아서 쉬어야 되고 작은 며느리는 몸이 성취하는 아이를 돌봐야 하니 멀쩡한 네가 모든 걸 책임져야지. 그래도 우리 집안의 큰며느리인데 그 정도는 당연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번 설에는 각자 사정이 있어서 모이지 못했으니 이번 추석 명절에는 네가 신경 좀 많이 쓰거라. 제가 봤을 때 어머님이 제일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저는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어머님이 명절 음식은 준비하셔야겠는데요. 저번에 병원에서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제 혈액을 제공해 준다면 어머님이 앞으로 차별 같은 거 하지 않고 가족 모두 웃으면서 잘 지낼 수 있게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이러시면 곤란하죠. 그때는 급한 불부터 꺼야 할 것 같아 저에게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당신은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어? 항상 보면 당신이 문제야. 오래간만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으면 좋게 마무리 지으면 되지.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돼? 당신 때문에 가족들과 분열이 생기는 거라고. 우리 집안에 당신만 없으면 평화가 찾아오겠어. 지금까지 정말 계속 참고 있었는데 나도 이제 더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어쩌자고. 이 나이 먹고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 집안에서 내 말이 곧 법인 거 몰라? 내가 하는 말에 며느리들은 따라야 되는 거라고. 아,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형님 아니었으면 제 아이가 어떻게 됐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요. 총각을 다투던 그때 형님이 도와줘서 원활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 일이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형님이 제 아이와 같은 혈액이라는 거에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안심이 된다고요. 병원에서는 아직 마음 놓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어요. 꾸준하게 상태를 살펴봐야 하고 언제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된다면 그때 형님의 도움이 또 필요하게 될 텐데 제가 형님과 담 쌓고 얼굴 붉히면서 살 이유 없잖아요. 저는 과거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고요. 어머님도 잘못한 거 인정하시고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도 저희가 잘 지내야 좋지 않으세요? 어머님은 그렇게 형님이 꼴 보기 싫으세요? 그래. 쟤는 그냥 존재 자체가 싫다. 우리 석사 며느리 작은 애 닮아 똑똑한 내 손자 괜히 쟤한테 수혈받아
멍청해질까 봐도 싫고, 그냥 쟤는 내 앞에서 사라져주면 좋겠어. 혼자 온갖 착한 척은 다 하는데 내가 왜 피해를 봐야 하냐고. 너만 없으면 우리 가족이 평온해. 시모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오래간만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는데 저를 싫어하는 시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를 막아섰고 온 집안이 또다시 초토화가 되자 시부는 한계까지 다다랐는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시모의 얼굴에 손을 올렸어요. 그 순간 집안에는 정적이 흘렀고 시부는 남은 인생 속 편하게 살고 싶다면서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거실에선 시모의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 가족 모두는 시모에게 등을 돌렸어요. 결국 이 문제로 시부모는 현재 이혼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고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에는 시모 없이 처음으로 시댁에서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네요. 시부는 시모에게 늙어 병들어 도움이 필요한 날이 와야 정신 차릴 거라면서 이번 명절에 시모를 절대로 집안에 들이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시모가 왜 그렇게 저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시부는 시모와의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번복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할 짓을 왜 하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번 명절에는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시모와 두 번 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도 만약 저에게 용서를 구한다 해도 절대 받아주지 않으려고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시모는 모르는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년 뒤면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질 텐데 그때가 되면 분명 후회를 하게 되겠죠.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더니 그 본성 늙어 세상 떠날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이번 명절에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저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 여러분들께 제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제 입장에 대해 공감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댁 식구가 된 지 5년 차 되었고 지금까지 김장을 5번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크게 스트레스 받는 건 다름 아닌 김장입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기도 하죠.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제 위로 새 동서가 먼저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 있었고 저를 대하는 행동들은 텃세를 부리는 건지 사람의 한계를 시험하게 만들 정도였어요. 결혼 1년 차 때는 뭘 모르니까 그냥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 차로 접어들게 되면서 집안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가니 막내 며느리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김장날도 새 동서들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똑같은 행동을 보인다면 그땐 쉽게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5년 차에 접어들었고 김장날이 다가오니 새 동서들은 어김없이 밑밥부터 깔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저는 주말에 놀러온 새 동서들의 말에 어이가 없어 결국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면서 집안 분위기를 무겁게 가라앉히게 되었네요.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제가 입을 열게 되니 모두들 당황하더라고요. 여보, 정말 웃기지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형님들의 말이 전부 다 사실인지 확인까지 해보고 싶다니까. 어떻게 된 게 매년 김장 날만 되면 형님들이 모두 다 딱 맞춰서 친구 부모님들께서 상을 당하셨다는 말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걸까? 당신도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잖아. 매년마다 김장 날만 되면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온다는 게 아무리 이해하려 해봐도 납득이 되질 않더라고. 그래서 그 사실이 정말인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데, 형님들 이번에도 상갓집 다녀오면 증거 사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동서가 오늘 뭘 잘못 먹었나?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매년 김장날도 달랐고 하필 친구 부모님이 상을 당하신 날과 겹친 것뿐인데 어떻게 그걸 의심할 수가 있어? 동서,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저 말고도 아버님, 어머님이랑 이희도 겉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론 형님들의 행동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을걸요? 큰형님만 김장날 장례식장에 다녀왔다면 제가 말을 안 하죠. 그날 동시에 세 분이서 똑같이 친구 부모님이 상을 당해서 김장날 참석을 안 하시니 누가 봐도 일하기 싫어서 참석하지 않으려고 수를 쓰는 게 보이는데 의심이 안 되겠어요? 그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참고 있었던 건 어머님이 그래도 저를 아껴주시고 항상 좋게 봐주셔서 그냥 넘어갔던 것 뿐이에요. 명절날에는 상 당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나 봐요? 그게 왜인 것 같아요? 명절날은 어머님이랑 제가 미리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서 굳이 신경 쓸 필요 없고 와서 먹기만 하면 되니까 사건을 만들지 않는 거 아닌가요? 김장은 번거롭게 손이 많이 가니 그만큼 노동을 해야 돼서 이런저런 핑계대고 안 오는 거 전부 다 알고 있다고요. 그래도 항상 김장김치는 차에 한가득 실어가죠? 어머님한테 돈을 많이 챙겨드리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멀리 여행 다녀온 사람처럼 때깔 좋은 모습으로 오잖아요. 새 동서들은 갑작스럽게 제가 돌발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불만을 터뜨리니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기 힘들었고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어머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김장날 어떤 이유에서라도 참석하지 않는다면 김장김치는 가져갈 수 없게 해야 된다고 시모에게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강하게 주장을 펼치니 시모는 제 말을 따라주셨고 결국 형님들은 불만을 입 밖으로 꺼내 놓았다는 것 하나 때문에 분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죠. 그만들 하지 못해? 막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뭘 잘했다고 다들 큰 소리야?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인데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우리 집안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막내 며느리한테 지금 화를 내는 거니? 어머님,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한가한 사람들도 아닌데 쓸데없이 김장날 친구 부모가 상을 당했다는 말을 꺼내겠어요? 그 말이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이 김장을 도와드리지 못한 건데 정말 너무하세요. 맨날 막내 동서만 감싸고 도시잖아요. 너희들 하는 행동들을 보거라. 내일 김장한다는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김장 한마디 꺼내자마자 다들 핸드폰 들고 가더니 전화하는 척하면서 친구 부모가 상을 당했다고 다들 다음날 김장 참석을 못한다는데 뻔히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잖니. 그전에는 그래도 내가 모이라고 하면 군말하지 않았으면서 막내 며느리가 들어온 뒤부터 서로 똘똘 뭉쳐서 막내만 따돌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일 김장 참석하지 않으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한테 줄 김치도 없으니까 사 먹던지 알아서들 하고 할 말 끝났으면
다들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제가 남편과 결혼한 이후 새 동서들의 행동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는지 제가 불만을 터뜨리자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시모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셨던 거죠. 결국 며느리들끼리 험한 말들을 주고받게 되면서 집안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주버님들도 자기 아내의 편을 들어주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그렇게 되니 동서 내애들과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끼리 편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냥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자신들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 건데 끝까지 거짓말로 상황을 악화시켜 가고 있는 모습들이 시부모님을 더욱더 화나게 만들었고 평소에 입이 무거우셨던 시부께서 참다 못하셨는지 결국 입을 여셨어요. 한마디 하시는 순간 아주버님들은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뿐인데 지금 그걸 가지고 재산을 전부 막내한테 주겠다고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도와드리지 못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막내들보다 못한 행동을 보여주면서 재산 얘기 나오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내가 볼 땐 너무한 것 같은데 평소에 잘했으면 이런 말이 나왔겠니?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으니까 너희 엄마 말이 우습지? 내가 이 집안의 최고 어른으로서 바로 잡으려 하는 거니까 너희들도 재산 받고 싶으면 모두 와서 김장하는데 참석하도록 해라. 내일 새며느리들 전부 상가집 다녀와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돌아오는 주말에 김장하면 되겠네. 다들 내 말에 동의하지? 설마 다음 주에도 생사람 세상 떠나게 만들겠어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모이는 걸로 해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시모가 김장날의 일정을 변경하게 되자 새 동서내외들은 당황했는지 우물쭈물거리더니 더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변경된 일정에 참석하겠다며 시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날 너무 흥분을 했었는지 동서네 애들이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쉽게 진정이 되지 않아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도 그간 불만이 많았는지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시부모님께서 저희 부부의 편을 들어주셨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시댁 생활을 하면서 시부모님과 정을 많이 쌓아서 그런지 저를 항상 아껴주셨고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남편과 결혼 전에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었어요. 시댁에 들어가 산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시부모님과 제가 어느 정도 잘 맞아야 가능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결혼 전에 몇 번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굳이 함께 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셨지만 두 분 다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니셔서 그간 저희 남편이 뒤에서 꽤 많은 일들을 도와드렸었는데 갑자기 남편의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시부모님께서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 결국 시댁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남편 대신 시부모님을 보살펴 드렸기 때문에 남편도 심적으로 많이 편해졌는지 일의 능률도 올라가 진급도 했었네요. 여러 가지로 장점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서도 처음에는 반대가 심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
분명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은 당연히 생길 수 있지만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문제들을 최대한 빠르게 바로 잡아가셨고 제 입장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지만 문제는 제가 시댁에 들어와 살면서부터 새 동서들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가족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집안 행사가 있을 때는 저보다 어른이고 먼저 결혼한 동서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반대로 행동하고 있었으니 시부모님께서 안 좋게 보실 수밖에 없으셨죠. 새 동서들은 제가 불만을 제기하면서부터 어떻게 하면 저를 잡아먹을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에 시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크게 두려운 건 없었어요. 그렇게 냉전의 시간이 흐르고 다시 돌아온 주말에 저희 가족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김장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모가 새 동서들에게 아침에 서둘러서 오라고 미리 말을 해놨었는데 연락도 받지 않고 시댁에 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는지 큰 아주버님께 전화를 드렸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시부는 그날 연락이 안 될 시 인연을 끊을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만큼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신 상태라 집안의 분위기는 상당히 무거운 상태로 김장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한두 시간 정도 흘렀을 때 시모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고 급하게 받으신 시모는 큰 소리 치셨어요. 뭐라고? 그네 지금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거니? 너희 셋과 친분이 있는 사람의 부모가 상을 당해서 다들 거길 가겠다는 거니?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지. 그 친분 있는 사람 전화번호 좀 나한테 전달해 보거라. 내가 직접 통화해 보마. 어머님, 정말이에요. 저도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서 너무 난감하다고요. 일단 서둘러 가봐야 하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 드릴게요. 저번에 그 난리가 났었는데 쓸데없이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다녀와서 사진 찍은 거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너희들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1시간 내로 달려오지 않으면 그땐 정말 인연 끊을 줄 알아. 2번 다시 얼굴 볼 생각 하지 마. 시모는 큰 동서에게 소리를 지른 뒤 전화를 끊으셨어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동서네 애들은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김장하러 오고 싶지 않다는 걸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었죠. 시부는 더 이상 용서해 줄 생각이 없으셨는지 핸드폰에서 연락처를 차단까지 하셨고 시모는 동서 내외들의 무책임한 행동들 때문에 분노를 쉽게 가라앉히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몇 년 만에 연락 온 회사 동료의 전화였고 받는 순간 충격적인 한마디에 이 사실을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저희는 김장을 하다 말고 급하게 공항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공항 안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공항 대합실에서 제 직위가 들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는 순간 충격적인 광경을 저희 가족 모두가 보고 말았네요. 과장님, 여기에요. 아직 비행기 뜰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과장님 결혼식 때 인사드렸던 분들 맞죠? 가족 전체가 여행을 가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도 함께 계신 줄 알고 혹시나 해서 인사를 드렸었는데 뭔가 들킨 것 마냥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부라도 드릴 겸 전화를 했던 건데 오신다는 말에 기다리고 있었죠. 어차피 저는 집에 가서 할 것도 없거든요. 그렇게 회사 동료가 저희를 안내했고 손으로 가리킨 공항 대합실에서
새 동서내외들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누가 봐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복장이었어요. 상갓집을 가는 복장은 전혀 아니었죠. 새 동선의 애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서로 웃고 떠들며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멀리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시모가 아침부터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라 결국 이성을 잃게 되셨어요. 저와 남편이 말릴 틈도 없이 시모는 새 동서에게 달려갔고 멀리에서 달려오는 시모의 얼굴을 발견한 동서들은 경악을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새 동서들은 시모에게 머리채를 잡혔고 뒤이어 시부가 아주버님들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으셨네요. 그런데 그 와중에 더 충격적이었던 건 큰 동서의 행동이었어요. 머리채 잡고 계신 시모를 패대기 치더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면서 곧 출발하게 될 비행기에 올라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런 큰 동서의 행동을 보고 더 이상 말릴 필요가 없다 생각하셨는지 결국 인연 끊겠다는 말을 꺼내셨고 모든 재산은 저희 부부에게 주겠다고 선포하셨어요. 아버님,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저희 이제 비행기 타야 한다고요. 그리고 김장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굳이 전부 모여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버님 댁에서 같이 살고 있는 막내 동서랑 같이 하면 되는데 꼭 저희를 시켜야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여행을 가겠다는 거야? 너희들 머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얘기하면 알아먹어야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심각한 사태를 만들어? 너희들도 내 아들들과 결혼을 했으면 한 가족인 것을 어떻게 남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냐? 두말할 필요 없다. 내가 가진 재산 전부는 너희들에게 단 한 푼도 넘겨주지 않으마. 그리고 시부모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놓고 여행을 가겠다고? 우리가 너희들 여행 가는 걸 두 눈 뜨고 보고 있을 것 같아? 아버님, 저희 이번에 여기에 꽤 많은 돈을 지불한 상태라고요. 일단 이번 한 번만 보내주시면 내년에는 무조건 저희가 김장할 테니까 일단 보내주세요. 이러다 비행기 떠나겠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비행기 값만 날리는 게 아니에요. 호텔이랑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 예약하느라 일종의 차질이 생기면 그 돈 다 날리는 거라고요. 내가 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건데? 나는 너희들의 거짓말 더는 믿지 않으마. 얼마의 돈을 지불했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비행기 타고 떠나는 걸 내 두 눈으로 보고 싶지 않다.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니까 나를 받고 가던지 알아서 해라. 형님들이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까지 오지 않았겠죠. 저희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시부모님은 비행기를 타려는 새 동서내외들을 붙잡고 놔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서로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면서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결국 동서내외들이 타고 갈 비행기는 공항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나는 순간이었고 새 동서내외들은 그 자리에서 객거품을 물며 주저앉고 말았죠. 큰 동서가 다음 비행기를 타면 된다고 화를 내며 시부모님께 대들었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어요. 동선의 애들이 전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라며 절대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안 좋은 감정 싸움으로 인해 결국 공항 관계자들까지 오게 되면서
상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지만 서로가 받은 상처는 조금도 회복이 되지 않았네요. 한참 동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던 새 동서내외는 시부모님이 인연을 끊겠다는 말에 동의를 했고 더 이상 얼굴 볼 생각도 없다며 그 자리에서 인연을 정리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건 새 동서들의 생각이지 아주버님들은 또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사실인데 당신이 왜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함부로 꺼내? 이러다 정말 아버지 재산 한 푼도 못 받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때 가서 땅을 치며 후회하지 말고 당신이 잘못한 건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솔직히 우리는 오늘 김장하러 가자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당신이 재수 씨는 고생을 좀 해봐야 한다고 무작정 일정을 잡아버렸잖아. 내 입장에서도 얼마나 난처한 줄 알아? 당신은 인연 끊으면 그만이지. 나는 내 부모님이라고. 말처럼 그렇게 쉽게 인연을 끊을 수 있는 사이가 아니란 말이야. 잘못한 건 인정하고 이제 그만해. 내가 왜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데? 동서가 막내니까 더 하라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 어머님, 저도 동서 오기 전에 그동안 많이 했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제가 이런 일에 신경을 써야 하는 건데요? 네가 조금이라도 우리 집안의 화목을 생각했더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겠지. 다들 잘 지내고 있었는데 네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한 거잖아.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그만 끝내자. 솔직히 저도 형님이 계속 막내 동서만 부려먹자고 옆에서 부추기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고요. 저는 막내 동서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형님이 괜히 텃세 부리면서 분위기 조성한 거 맞아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이 사람과 떨어져 지내고 싶지도 않고 어머님 말씀대로 화목한 가정을 꾸리며 모두가 웃으면서 지내고 싶은 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셋째 동서도 나랑 같은 생각이었잖아. 맞아요. 둘째 형님이 얘기하신 거 사실이에요. 저희들이 대할 때 큰형님의 행동에 불만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너무 기가 세시고 괜히 저희도 막내 동서처럼 피해를 입을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도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자기들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나만 막내 동서 이용해 먹자고 그랬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당신이 이렇게까지 쓰레기 짓을 꾸며왔다는 거에 정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어느 정도 하면 그만하면 될걸.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었으면서도 끝까지 고집을 부려야 되겠어?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 정말 용서를 구하지 않을 거야? 당신 나와도 이혼하고 싶은 거냐고.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당신도 분명 인지하고 있을 텐데.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집으로 돌아가자. 가서 김장하고 당신도 이제 맏며느리답게 행동해. 큰 동서만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큰 시숙과 둘째, 셋째 동서 내외들은 전부 다 시부모님께 잘못을 인정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제서야 시부모님께서 어느 정도 흥분을 가라앉히셨지만 문제는 큰 동서였네요. 저를 징후하듯 바라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큰 동서의 사과를 받기 위해 공항에 계속 머무를 수 없는 노릇이라 결국 큰 동서만 빼고 가족 모두는 시부모님 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동선의 애들은 전부 다 김장하는 데 달려들었고 시부모님 눈치를 보면서 발빠르게 움직이며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장이 거의 끝나갈 때쯤 큰 동서가 시댁으로 찾아왔어요. 저희는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시부모님께 머리를 숙인 채 들어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더니 제 머리채를 잡으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하길래 모두가 뜯어 말리려 했지만 제 머리를 잡은 큰 동서의 두 손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도 몰랐고 왜 이렇게까지 저를 싫어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 비명을 지르면서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큰 동서는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꼴 보기 싫었다며 시부모님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에는 큰 동서가 시부모님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지만 시부모님께서 저와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 당연히 저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뿐인데 그런 모습들이 꼴보기 싫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큰 동서가 제 머리채를 잡고 놔주질 않으려 하자 시모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버무리고 계셨던 김장김치 한 포기를 손에 들고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큰 동서의 뺨에 포기김치로 내려치셨고 양념들이 눈에 들어갔는지 괴로운 비명을 지르며 제 머리를 잡고 있던 손이 그제서야 풀리게 되었죠. 큰 동서는 괴로운 듯 바닥을 뒹굴며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 모습을 전부 다 구경만 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결국 혼자서 수도가로 달려가 얼굴을 씻은 뒤 시댁에서 급하게 도망쳐 빠져나갔네요. 그날 이후 큰 시숙은 별거를 하시다 이혼을 결정하셨고 지금 현재 숙려 기간 중에 있습니다. 두 분의 관계가 알고 보니 오래전부터 삐걱거리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큰 동서가 결혼 10년 차에도 애가 생기지 않아 검사를 받아보니 불임 판정을 받았었는데 그 사실을 계속 숨기고 있었다가 최근에 큰 시숙에게 들통나면서 두 분이 냉전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예전처럼 관계 회복은 힘들 것 같아 이혼을 하게 될 것 같네요. 큰 동서의 잘못된 행동 하나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온 게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서로 웃으면서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면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미련한 짓을 저질러서 결국 혼자 모든 걸 잃게 됐는지 참 답답하기만 하네요. 둘째, 셋째 동서들은 지금 현재 저를 잘 대해주고 있지만 과거의 상처가 어느 정도 있던 터라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큰 동서는 분명 지금의 상황에 대해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 손을 내미는 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선택이니 어쩌겠어요. 앞으로 평생 후회하면서 살겠죠.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도 분명 김장 문제로 가족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집안도 있을 텐데요.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웃음이 가득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